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에서 발생한 주요한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FOMC 회의가 열렸고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0.25% 인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4.25%에서 4.5%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체는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호재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자금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고 향후에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여건 중에 하나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 같은 경우가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 자체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늦춰질 거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자체가 빠르게 둔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경우가 가장 빠른 금리 인하의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굳이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기준금리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경기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면 3분기에 미국 GDP 증가율이 3%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기존의 컨센이었던 2.8%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22만 건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경기 자체는 양호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하 전망치도 낮아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는 예를 들어 지금 4.5%에서 정말 1%까지 떨어지는 이벤트가 생긴다면 유일한 시나리오는 바로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1, 2년 만에 내려가는 속도를 가져가게 되는 이유로 우리가 가장 확률 높게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어느 부분에 크랙이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 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두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차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OXX 같은 경우가 섹터로서의 하락 추세가 강해지면서 다른 주요 지수들보다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요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경우가 8%라는 강한 낙폭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스닥 외에 S&P 500이나 주요 종합지수들 역시도 파동상의 조정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큰 하나의 파동, 상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잔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로서의 파동을 만들어가는 초입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주도주로서 움직이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형 원자재라던가 대한투자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일선 이탈 이후에 어제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51선 인근까지 조정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았을 때 K값의 하방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50선까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계열상의 조정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하방까지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투자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 위치에서는 섣불리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되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51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요 지수들은 조정폭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K값 자체가 한 번에 20
25 이하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빠른 속도로 출하가 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자, 이 부분 진정될 때까지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주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자,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더 잡힐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현금 보유 혹은 기존의 수익을 보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현금을 확보해주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0일선을 어제 소폭이나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고 무엇보다 MACD상으로 보았을 때 확산하는 구간이 아니라 수렴하는 구간의 초입으로 떨어졌어요. 즉 이평선 라인이 이격도를 줄이면서 음전하기 직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조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도 하방을 만들어가는 초입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여기서 매수 신호를 한번 드렸던 이후에 라인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뷰를 전환을 했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안에서 부침이 생기곤 있지만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 있고 위쪽에 많이 존재하는 이 매물 자체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뷰를 드려왔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51선과 20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하단 지지가 위쪽에 있는 저항보다 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51선과 200일선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벌려가면서 추세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방으로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10선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80달러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이 특별하게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3배 레버리지로 환산이 되게 된다면 상당한 자본금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에도 51선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지지를 만들기보다는 201선 같은 장기 입형 라인까지 조정을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결국 파동상의 조정을 좀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고 자, 이 와중에서는 방향을 다시 전환할 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3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정도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총이 1000억 라인에서 되게 가깝게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수십 퍼센트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테슬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간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진행이 끝까지 이루어졌던 흐름이 나왔고 5일선 이탈이 나온 상황이지만 한 번에 강하게 무너뜨린다기보다는 400선 초반에 지지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만들어준다면 다시 500달러 이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체 지수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수 자체엔 들어오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매물 출하가 많은 케이스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보유하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의 매물을 지금 연이틀 동안 흡수를 하는 와중에도 어제 1% 이내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붕괴를 시킨다기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매물들은 그대로 보유를 해준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마치고 방향을 돌리는 초입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500달러 이상까지 2차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지 라인을 만드는지에만 명확하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인 지지 라인은 410달러 인근에 잡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자, 그 부분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는 흐름은 아닌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재진입 타이밍을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가져가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움직임 자체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랑 유사한 흐름입니다. 낙폭을 크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특히나 14,000, 1억 4천 구간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모여있고 지지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 비트 같은 경우도 딛고서 재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앞서 비교를 해드렸듯이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K값 자체가 한 번에 뭐 25 이하까지 뚫어버리는 흐름이 아니라 50 정도 라인까지만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억 4천 원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 준다면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파동상의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신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SOXX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이 높은 상황, 그리고 나머지 주요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 신규 진입은 좀 보류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테슬라나 코인 쪽 같은 주도주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지지라인 형성에만 집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재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라인을 잡는 하나의 단순한 원칙은 단기평 하단으로 지금 캔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캔들이 다시 단기평 위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더라도 방향이 어느 정도 전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 재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전달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쪽에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미국 지수에서의 움직임,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향후에도 더 컨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